제가 가장 최근에 초대받은 자리는 건국대학교에서였는데 여기가 훨씬 더 저 실은 여기 처음 와보는데 너무나 뭐라 그러지? 훨씬 더 집중되고 강의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 에이다넷 패밀리도 오늘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천안에 가면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남서울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국 행사라서 이제 3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 저희는 10시 반에 시작해요. 10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6시 반에 끝나는데 마침 그 천안에는 천안 아산 KTX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KTX를 타면 여기까지 37분 만에 와요. 서울역까지. 그래서 진짜 아주 아슬아슬하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너무 반갑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10분 정도 제가 지난 이제 1998년 제가 6월 25일 날 사인을 했어요. 30대 때 사인을 했는데 벌써 한국 나이로 올해 51세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3, 40대를 거쳐서 이제 50대 초입에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 이제 아메이 사업 15년 차 제가 그냥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나눌까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는 이제 부업으로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홍콩계 증권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차장으로 근무를 했었고 98년도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 이제 11년 차였어요. 제가 88년도에 제가 이제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인데 저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옛날에는 군대 가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그러고 군대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고도 근시라서 제가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제 외국계로 옮기고 그때 그 회사의 부장님이 제가 차장으로 있을 때 이제 부장님이 저한테 이 아메이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고 98년도만 해도 그 아메이 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인지도가 많이 인지도는 굉장히 좋았죠. 다 아니까 이제 선호도가 아주 극악무도한 상태였던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8년도. 그 당시에 특히 이제 97년도에 이제 IMF 이제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이제 극악무도한 상태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소위 직장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한 많은 30, 40대 이런 그 직장인들이 굉장히 그 인생의 고민을 많이 할 때입니다. 많이 할 때이고 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제 그 회사 부장님으로부터 이제 아메이를 소개를 받을 때는 이제 이제 부장이고 차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인사고과 이런 것도 걸려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거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제 스토리에 나오면 내가 심하게 거절했다가 나중에 뉘우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전 처음부터 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좋은 데도 아닌 그때 정말 극악무도한 환경의 그런 그 지하에 교과서에 나오는 철문 있죠, 철문. 그런 이제 그 철문 이런 데 가서 이제 누가 날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전 처음에 들었던 사업 설명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사업 설명을 하셨던 분도 투자자문회사 임원이었고 놀랬죠, 저는. 야, 이 대단한 사람들이 내가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밤에 와서 이런 걸 하네? 근데 그때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게 있냐. 뭔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내가 약간 배제되면 약간 불안하고 그래서 나 빼놓고 뭐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어떤 느낌 들었냐면 얘네들이 나 빼놓고 저녁 때 뭘 하는구나. 이게 뭘까? 이런 나름대로 차라리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어쨌든 제가 사업 초기에 보면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이런 후원을 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철칙. 절대로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게 철칙이에요. 그거는 마치 그건 저희가 외우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아멘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반성문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는 바보냐? 어? 대학은 뭘로 나왔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전화로 이제 초청을 하고, 그건 뭔데? 그때 특히 전화해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좀 매뉴얼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로 자꾸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돼 있어요. 너는 피카소의 그림을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런가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후배가, 대학 1년 후배가 저한테 온 거예요. 엉엉 울면서 들켰다고. 그래서 내가 피카소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얘기했다는 거야. 피카소 얘기를 딱 했는데 걔가 한 5초 정도 흐르더니만 바로 그거 아메이지 그러더래. 알아보니까 일주일 전에 누가 피카소를 써먹은 거예요. 누가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고, 어쨌든 참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메이 사업이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진짜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환경이 좋아진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상황이나 어느 적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변화된 걸 모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처음에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이런 랠리를 했어요. 그때 몇 시에 하냐면 1시에 합니다. 1시에. 이게 몇 시에 끝나면 11시에 끝나요. 11시에 끝나고 나서 그룹별로 따로 모여요. 그럼 그게 1시에 끝나요. 그러면서 그때 1시에 이제 끝나면서 그때 업라인 리더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수 있다. 원래는 이제 무박 2일로 했대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지금 이제 1시에 끝난다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뭔가 다 알고 비전을 다 보고 와서 여기서 미팅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내가 오늘 의문이 가고 오늘 미팅 내용이 내가 흡족한 게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지? 근데 그건 왜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이제 반복을 하지 않으면 얼른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신공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미팅에 나오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겪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실은 남의 사업의 비전이 커지는 거지,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확정하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스폰서 업라인이 추천하는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은 맨 처음에 이런 미팅장에 와서 미팅 처음으로 왔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사업 설명은 처음에 갔으나 그 다음 이제 이런 시스템 미팅에는 쉽게 조인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오후 한 6시 좀 전이 되면 제가 근무하는 책상 바로 이제 좌측 사이드로 이제 넓고 짧은 그림자가 드리워요. 이제 스폰서인 부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미팅이 있는 날이죠. 그죠? 그분은 저를 인도하신 거고 저는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미팅에 저는 실은 처음에 한 4-5번은 그냥 정말 그 관계가 깨질 거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어색할까봐 매일 봐야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미팅장에 나가게 됐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는 미팅에 나가서 제가 많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미팅 프로모션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해요. 미팅 프로모션을 많이, 왜냐하면 솔직히 아메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인간은 유전적으로 다들 거절을 두려워한대요. 누구나 거절을 두려워한대요. 두렵죠. 근데 혹시 이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메리카 얘기했는데 막 때렸다 이런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다시는 오지 마, 연락하지 마 이건 있지만 이걸로 뭐 맞았다, 전치사주 이런 건 없어요. 소송이 걸렸다거나 좀 그냥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죠. 특히 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이제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뭐 아침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찬 모임 같은 거 호텔에서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양복도 뭐 얼마니 같은 거 말고 알마니 같은 거 그런 거에다가 아주 그 우아하게 회사에서 고급 특급 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도 주고 항상 그런 항상 뭐 법인카드로 뭐 이렇게 우아하게 쓰고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항상 아침과 저녁이 얼마나 재밌었냐면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많은 뭐 딜링도 하고 뭐 이제 멋있게 그렇게 하다가 저녁 6시가 되면 제 스폰서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부장님도. 그래서 이제 낮에는 그런 거 막 뭐 어느 그룹에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6시만 되면 바뀌는 거예요. 딱 바뀌어가지고 팔았냐? 더블 X? 그럼 잘 안 팔린다. 이게 낮의 모습과 저녁 때 모습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어느 그룹 그거 저기 레포트 들어왔어. 그래서 하다가 저녁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남자 둘이서 이제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저보고 물건을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폰서님이. 그 당시에는 avnkorea.co.kr이 1999년 9월 1일 날 런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년 6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모든 거를 이렇게 그 AP에 가서 사던가 아니면 전화 주문을 했어야지 됐어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전화로 이제 그래도 대놓고 회사 책상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제 블라인드를 탁 치고 원래 회사 내에서 회의실에 블라인드를 치면 밖에서 이건 컨피덴셜한 거니까 여직원들도 문을 못 열거든요. 딱 하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아메 카탈로그를 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저걸 이제 사라고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멀티 캐러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 좋냐 그러니까 저희 스폰서가 저보다 2주 먼저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게 뭐처럼 생겼죠? 까만 콩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이게 뭐처럼 생겼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좋냐 그러니까 이게 뭐처럼 생겼냐 그래서 내가 까만 콩처럼 생겼다니까 나한테 까만 콩이 몸에 좋을 것 같냐 안 좋을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좋을 것 같다니까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것저것 그때는 하여간 뭐 퀸 냄비 빼고 이것저것 그냥 사면 6%예요. 다 사면. 내가 이제 나중에 ARS에서 이제 6%라고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나보고 막 축하한다 그러더라고. 뉴핀이 됐다고. 첫 달이에요, 첫 달. 그러면 딱 자기를 축하해달라. 그러니까 자기는 9%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재밌다.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어설프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짝 시스템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처음에 부인들이 조인을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자 파트너분들이 조인이 되고 하면서 이제 소위 사업이 시작이 이제 됐는데 어쨌든 참 많이 거절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거절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제가 이제 별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때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보다 돈도 못 버는 애들이 평소에 내가 엄청나게 술을 사주고 내가 유흥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던 애들이 치약 하나를 안 쓰나 이런 어떤 이 사업이 안 될까가 아니고 내 지난 36년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제가 막 다 명단을 적었어요. 거절한 놈들 적어가지고 얘네들을 사진을 다 출력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트 게임을 하려고 그랬어요. 코 100점, 눈 50점 해가지고 매일 정말로 제가 막 이 화가
제 아메이 사업의 초기 욕구는 거의 화였어요. 화, 전부 다. 화와 뭐, 분노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그때 이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쓰는구나. 직접 하지는 못하고 뭐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던 그 이미지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보면 이 아메이 사업이 저한테는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매일매일을 보면. 근데도 제가 2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2년 뒤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우아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잘했던 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뭐를 시작을 하면 잘 포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왜 특히 이제 이걸 거절을 많이 받았고 이제 중간에 우리 저희 파트너인 이진아 리더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혹시 이게 피라미드라도 밝혀지더라도 그냥 미국으로 가자. 포기는 하지 말자. 그냥 뜨자고 그랬어요. 뜨자고. 왜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처음에 흔들렸죠. 왜 흔들렸냐면 진짜 인재하냐 그래도 친구들이 저한테 인재하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니까. 내가 미쳤냐 너한테 얘기하게? 너의 그 입이 얼마나 못된 입인지 아는데 제 친구들이 아무도 저를 명단에 넣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괜히 어차피 안 할 애한테 상처를 자기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팅장에 갔을 때 제가 누굴 봤냐면 둘이 깜짝 놀랐어요. 제 회사 다닐 때 제 1년 선배를 본 거예요. 너는 웬일이야? 서로. 그분이 저보다 3달인가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됐죠.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저하고 그분하고는 형제 라인이니까 그분의 스폰서가 이제 제 선배, 제 대학 선배 스폰서가 제가 먼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걸 보고 이 선배는 이제 매일 고문을 받는 거죠. 왜? 나를 후원했으면 된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명단 작성 실패의 대표 케이스로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영석이 형. 근데 왜 나는 후원 안 했으니까. 너 아예 명단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니까. 또 대학교 다닐 때 소주랑 그런 거 못 먹어. 너 맥주만 먹었잖아.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저녁 때 할 때 선배들이 그렇게 소주 먹이려고 그래서 요리조리 뺀질뺀질 돌아다니고 한 번도 말 들은 적이 없는 너를 그냥 피곤할 것 같아서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스폰서랑 꼭 카운셀링을 하셔서 명단 작성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적으세요. 네. 그래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걸 스폰서한테 선물로 드리세요. 그렇게 하긴 싫으시죠? 네.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는 운이 그게 뭐 좋으려고 했나 나쁘려고 했나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우리 브릭스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좋은 콘텐츠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승수 효과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일정한 긴장 관계와 갈등 관계라는 것들 속에서 이제 저희가 그걸 어쨌든 인정하고 즐겨야 되는데 제가 그 같은 회사에 다녔던 또 이제 선배분이 있어요. 저하고 되게 친하죠. 근데 그분하고는 왜 친해졌냐면 그분은 술을 절대로 안 마셔요. 근데 미친 듯이 놀아. 맨정신에 막 테이블에 올라가고 콜라 먹고 콜라 4잔만 주면 완전히 그다음에 이쪽 벽에 붙었다가 스파이더처럼 그 모든 벽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혼자 난리가 나요.
콜라 막 크리넥스에 묻혀서 딱 하면 벽에 딱 붙고 막 이런 혼자서. 우린 이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다 놀면 이분이 우리를 다 데려다 주잖아.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북미 지역의 김성기 수석 다이아몬드신데, 그분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97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이제 저는 98년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제가 2000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분을 형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 형이 근데 아주 비웃었어요. 아주 비웃고 제가 준 책과 테이프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저도 명단을 이렇게 칼로 팠어요. 자자손손 영원히 제품도 쓰지 마라. 이제 이 저주가 꼭 하늘에 닿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를 했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제 근데 그분은 신념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는 그냥 누가 오면 아멘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래요. 그 사람을 탈퇴를 시킨대. 나쁜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6명이나 탈퇴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칼로 파고 이제 근데 2002년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인데 이분이 또 한국에 나온 거예요. 야,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래서 뭐냐니까 홈스테이 사업이라는 거. 그 뭐냐 그러니까 그냥 조기 유학원 애들 숙식 제공하는 거예요. 홈스테이. 그래서 또 아메이는 칼로 팠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니까 제가 첫 번째 고객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밴쿠버로 여름 캠프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갔죠. 엄마 아빠가 아이랑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그 2002년에 저희가 갔을 때 그때 실은 저희가 후원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책과 테이프를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분을 전달하려고 밴쿠버에 이제 가고 그 이제 책이 좀 끝이 약간 파손이 나고 테이프도 약간 깨진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한 군데 놔둔 게 있어요. 그걸 줄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 김성일 리더님이 그 깨진 테이프가 책을 본 거예요. 저희는 후원할 생각이 없었죠. 칼로 팠으니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후원해요? 네? 네. 꿈을 적어야 그게 목표가 된다며. 근데 적지 않고 아예 뭐 저기 휴지통에서도 보건불능하게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 얘기 하지도 않았죠. 근데 저한테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6명이나 탈퇴시키고 책과 테이프를 버리고 가고 나도 칼로 파고 난리 쳤는데 그 2년 뒤에 내가 진짜 그분에 대한 에이 그래 아메이는 아메이고 또 새로운 거 한다니까 또 우리 아들 첫 번째 곡으로 해야지 그냥 그런 어떤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메 2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김성일 리더님이 그래서 내가 형이 할 거면 내가 그냥 2달에 한 번씩 갈게. 왜냐면 아메이는 보통 제대로 안 하면 6개월이면 그만두거든요.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3번만 가면 되고 뭐 간 김에 나는 놀기만 하면 되고 전 그렇게 생각했지 그분하고 원대한 국제사업의 꿈을 펼칠 생각도 없었고 저는 국제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그럼 그렇게 해주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 제가 한 번, 2번, 3번을 갔을 때 이분이 이미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6번째 갔을 때 SP가 됐어요. 1년 뒤에. 미국은 SP가 2,000만 점이거든요. 여기로 얘기하면. 그분이 3년 뒤에 캐나다 최초의 한국인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컨텐츠를 배우지만 그 컨텐츠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개인의 상상력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떤 긴장 관계, 그쵸?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내가 국제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저는 이게 다이어트들은 일단 말이 먼저 나와요. 2달에 한 번씩 갈게. 그 집에 와서 고민하는 거죠. 어떡하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먼저 이런 식으로 항상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나중에 보면 처음부터 비전을 가지고 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밴쿠버로 가려면 시속 1000km로 9시간 반을 가요. 안 막히고.
가면 이제 한국에서 전화를 합니다. 형, 요번에는 그럼 몇 명 정도 모아놨으니까 한 10명 정도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니고 밴쿠버를 가는데 그럼 10명이라 그러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냥 가면 한 7명 있어요. 7명. 왜냐면 30-40% 노쇼가 나잖아. 근데 한 명은 아들이야. 자기 아들. 그때 8살인가 된 아들이 그냥 앉아있는데 뭐 한 $5 준다 그랬나 봐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김성일 리더님하고 저하고 밴쿠버 공항에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한 번 보면 그 다음에 6주 뒤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주 동안 혼자 지기죽 먹고 해야 되는데 둘이서 항상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한국으로 오는 공항에서 김성일 리더님도 이게 될까? 나도 어떻게 이게 될 이런 얘기를 하고는 싶어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면 서로 하는 순간 막 이 은혜가 본물처럼 터질 것 같아서 그 부정적인 은혜가. 그 얘기를 진짜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정말, 예.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브릭스 그룹의 그 리더분들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상상력이라는 그런 어떤 메인 그릇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마치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봤자 흡수가 안 되죠. 그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5년간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 딸이 2살, 우리 아들이 7살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우리 딸이 이제 고1이 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올해 군대를 가요. 한국 나이로 22살이 됐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 딸은 태어나서 아빠가 출근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살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4살 때 다이아몬드가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얘네들 계속 이제 여행 다니고 뭐 항상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계속 그걸 보나 봐요.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에 대한 그게 아마 있는 것 같아. 실은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공부를 안 했다. 못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실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안 했다면 아마 갈등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길 원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스펙 경쟁에 다들 들어가서 끝없는 그 어떤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한 중학교 때까지 되게 야리야리했어요. 걔가 조그만하고 야리야리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우리 아메이 사업 하면서 공부 많이 해요. 영양과 관련된 성장에 필요한 영양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서 얘가 뭐 성적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니까 키라도 뭐라도 향상이 되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저희가 우리 좀 집중적으로 먹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일찍 자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키가 158에서 181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딱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자기가 좀 격투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격투기.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격투기협회 회장 누군가 보니까 국회의원인데 그분의 여동생이 프로모터더라고. 또 가서 이제 또 들었죠. Y 격투기.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무슨 대치동에 있는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그냥 이런 퍼스널 트레이너 뭐 이런 쪽으로 조용히 전환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추측에는 우리가 그냥 맞아도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격투기 선수들한테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그게. 그쵸? 그래서 아마 이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는데 어쨌든 얘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체대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대학은 안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군대를 갔다 오겠대요. 군대 갔다 오전까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냥 놀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그 뭐죠? 퍼스널 트레이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따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분당 사는데 분당에 그 발리라고 하는 피트니스 저기가 있어요.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인데 거기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그러면 뭐 운동도 좀 하고 그러겠다 그러고 돈을 달라고 줬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게 참 일이 재밌게 되려고 그래요. 얘가 어쨌든 학업에는 열중하지 않았으나 이게 격투기 선수로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몸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그냥 거의 체지방이 한 5, 6%밖에 안 되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쫙 뻗은 몸매니까 이제 끊으러 갔는데 거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회장하고 인터뷰에서 거기 직원이 됐어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5일 만에 직장인이 됐다. 알바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그냥 보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와이프는 외대 커플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서울대 약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서울대, 아들은 외대, 손자는 고졸이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이게 약간 좀 배지밀, 콩가루, 점점 이렇게 가세가 기우는 집안인 거잖아요. 그죠? 점점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근데, 제가 요새 우리 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 이제 무슨 그런, 요새 왜 이렇게 기구 사용해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같이 따라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맡았는데,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치솟는다고. 그 지역에 누나들이 없대요. 그래서 주로 아줌마들하고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 자체도 실은 제가 아메이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메이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이 돼서 이런 어떤, 사람마다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들 저는 성적표가 이렇게 책상 앞에 놓여있는데, 저는 그런 성적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요새는 성적표가 굉장히 비참하게 나와요. 과목별 전교석차. 과목별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혈전이 생겨요, 진짜. 그래서 내가 갈라 그러는 거 이제 우리 이진아 씨가 잡고 참아라 뭐 그런 거 그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 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 애한테 상처는 주지 않았죠. 상처는 주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하고 친구가 되는 것들을 계속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세계적인 컨설턴트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보기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학교 선생님이고 부모고 모두 아이들이 안전한 직장에 취업하길 원한대요.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래요. 저희 그렇잖아요. 뭐 요새 대기업 편중이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도 막 침해하고, 그죠? 그리고 막 뭐 이마트 같은 데서 막 9,900원짜리 피자 나오고, 그러면 그게 막 동네 막 피자 상권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막 텔레비 보고, 이런 나쁜 하여간 대기업 놈들 아주.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마트 간다 그러면, 그럼 피자 하나만 사와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먹어봐야 비판을 하지,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낮에는 대기업을 비판하고 저녁 때는 우리 애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멘탈리티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봐왔던 거랑 전혀 다른 뭐죠? 네, 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거절이라는 그런 파도에서 서핑을 즐겨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하는 뭔가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정신구조를 단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혀 새로운 거라는 거죠. 전혀 익숙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제가 이번에 저는 미국 아메이의 루비예요, 루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리더십 세미나를 매년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미국 리더십 세미나가 12월 달에 어디서 열렸냐면 워싱턴 DC에서 열렸어요. 미국 수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오바마 재선도 축하할 겸 어쨌든 연락은 안 됐어요. 갔는데 딴 데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제가 매년 리더십 세미나를 참석을 해요. 12월에. 근데 가서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정말 잘했구나. 이게 참 대단한 사업이구나. 아메이가. 왜 아메이가 대단한 사업이냐면 미국도 Q12만이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면 유엔이에요, 유엔. 미국이 뭐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인종 전시장이에요. 인종 전시장.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미국 리더십 세미나 가면 제일 싫은 힘든 게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메리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도 누핀이 나오고 코리안들도 거기서 굉장히 커지고 중국도 커지고 베트남도 커지고 멕시칸도 커지고 하니까 이번에 그 환영 만찬에 가니까 스시, 초밥, 커리, 딤섬, 만두, 그다음에 점심 때 가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있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언어가 다 돼 있어요.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이렇게 다 통역이 다 되어 있고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그 원하는 언어로 뭐가 오죠? 이메일 같은 게 다 와요. 그러니까 미국 아메이를 보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 이제 아메이가 어떻게 가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국 아메이에서 매년 그 리더십 세미나에서 이제 덕 디보스, 스티브 베넨델, 그 다음에 미국 아메이의 그런 이제 임원진들이 발표하는 전체 이제 신제품과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전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아메이가 어떻게 가겠구나. 왜? 한국 아메이도 그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미국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아메이는 단순히 핀만 올리고, 핀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내가 리더가 돼서 내 파트너들과 스폰서 업라인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올해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올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미국을 건국한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네, 워싱턴이잖아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그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건국을 한.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 조지 워싱턴의 그 생가가 있어요. 마운트 버논이라는. 요번에 결국 미국 건국 초기에 그럼 초심처럼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인데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래요. 내가 뭔가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어. 근데 전달받고자 하는 사람의 컨텍스트, 배경을 알아야 된대요. 이번에 그 내용의 강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랭크 런스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오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미국 공화당의 수석 전략가고 그리고 전 세계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컨설팅을 하는 유명 컨설턴트예요. 이분이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인데 저는 미국 아메이를 가보면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평소 때 보면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 매년 보면 미국 아메이 리더십 세미나에 강사로 와 있어요. 2011년에는 누가 봤었냐면 콜린 파월 아세요? 네, 미국 국무장관. 네, 미국 전 국무장관이 나와서 프리덤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갔어요. 이번에는 프랭크 런스라는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내가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메시지를 던지는 상대방의 배경을 무시한 내가 그냥 던지고 싶은 메시지만 던지게 되면 상대방은 그걸 전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컨텍스트에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떤가. 그래서 그런 시장 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의 컨셉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뉴트라이트 제품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솔직히 경제적인 게 문제가 안 되면 다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근데 실은 다 먹을 수가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먹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의 유전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생활력, 그 다음에 식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신경을 써야 될 건강 부분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아메이는 이렇게, 이제 지금 미국 아메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10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응답을 쫙 하면 밑에 뭐가 나오냐면, 너는 퍼펙트 팩을 먹어라. 다 안 좋다. 다 드세요. 이렇게 나오고, 넌 본 헬스 팩. 너는 뼈 쪽, 너는 이뮨 헬스. 너는 면역, 너는 헬스 에이징, 노화가 좀 빨리 진행되시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7개인가 8개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문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 여러분들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세몬 오메가3 하나, 그 다음에 또 비타민C 하나. 보통 이렇게 하려면 귀찮잖아. 그쵸? 근데 그 이뮨 헬스 팩, 퍼펙트 팩, 맨스 팩, 워먼스 팩 그런 걸 딱 오더를 하면 그 팩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조제해 주죠. 안에 그 뉴트라이트 비타민C 하나, 오메가3 하나, 뭐 하나 그렇게 해서 그 팩에서 30개가 딱 날아와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중에서 진짜 먹고 싶은데 귀찮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컨텍스트, 배경에 맞게끔 지금 맞춤형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된 아마 서베이가 지금 진행되고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춤으로 간다. 지금 앞으로 미국 아메의 글로벌 아메의 전략의 핵심이 한쪽은 뭐냐? 엔티에이징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엔티에이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엔티에이징으로 또 하나가 뭐죠? 맞춤으로 가겠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또 세 번째가 fat down. fat down을 조금 더 세련되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fat down,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결단, 지옥, 고통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자꾸 그러잖아. 가면서 구정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인사이동이니까 회식 끝나고 자꾸 미루잖아. 그죠?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왜 미뤄요? 이 고통은 피하고 싶다고 일단. 그래서 그래요. 아름다움과 맛있는 건 같이 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미국 아미가 도전한 게 뭐냐면 아름다움하고 맛있는 걸 같이 가자. 그래서 바디키라고 하는 새로운 팻 제품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초콜릿처럼 생겼어요. 초콜릿 알죠?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직육면체로 생긴. 근데 그게 거기 안에 레즈베리 맛, 초콜릿 맛 같은 게 너무 맛있는데 그런 단맛을 내지 실제로는 다이어트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으면서 아름답게 가자. 그래서 알로에 그런 주스 같은 것도 맛있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통을 그러니까 대중할 때 한 발 앞서가는데 실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팻과 관련된 것들, 팻 다운과 관련된 제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우리 곧 이제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마 그런 아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마 컨텐츠이고 솔루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기대되지 않아요? 계속 진화돼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돼 가요. 끊임없이. 옛날에 솔직히 이제 우리 키즈 제품이 영양소는 많은 애들이 좀 안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테이스트 때문에. 이번에 미국 아메에서 어린이 전용 종합 비타민이 나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마한 팩 안에 들었는데 그걸 열면 가루예요. 가루를 딱 안에 들어가면 이게 팝 뻥뻥 터져 입안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진아리다가 사오더라고. 누구 주고 자기가 좀 이제 그냥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사오더라고.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심에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공감하세요?
예, 좀 더 한 발 앞서 같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무리 잘 준비가 돼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 그쵸?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룹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재밌는 분이야. 그러니까 매번 업다운이 있어요. 그만뒀다가 안 그만뒀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그게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상황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안 좋으면 슬퍼. 상황이 좀 웃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그래요. 항상 이제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걸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10년째 그러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상황을 극복을 하게 되면 저는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좀 끝나고 저 밖에 한번 나가봐. 나도 다 들었어. 니네 요새도 나인코어 하냐? 그럼 제가 그래도 하나 더 추가됐다.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실은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 워싱턴 DC는 여러분들 가면 뭐가 많냐면 박물관이 많아요. 박물관이 미국 자연사 박물관, 미국 역사 박물관, 뭐 아트 오브 갤러리, 그 다음에 미국 항공 우주 박물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박물관 투어를 밤에 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미국 아메 리더십 세미나 다 공부하는 거예요. 6학점을 따야 돼. 6 크레딧. 근데 전부 다 따요. 그걸 아침에 딱 나와서 전부 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년 코타키나발루 리더십 세미나를 갔는데 매일 공부야. 그 투어는 밤에. 그럼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저희 한국 분들은 뭘 중요해요? 음식, 그죠? 근데 육개장이 나오나 안 나오나? 오늘 총각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나요. 오늘 이제 관광이 뭐가 있나? 근데 미국은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모든 투어를 밤에 해요. 저 워싱턴 DC를 잘 못 봤어요. 밤에 저기 백악관 국회의사당 있대는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자연사 박물관 투어가 밤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우리 코리안들이 밥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길게 물어보면 또 어차피 길게 대답하면 우리가 또 실례잖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그래서 디너박스다. 디너박스가 뭐예요? 그냥 버스 안에서. 왜냐하면 자연사 박물관을 봐야 되니까. 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러 딱 샜는데 딱 갔는데 모든 미국의 박물관은 5시 반에 다 문을 닫아요. 근데 7시에 딱 갔는데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안에 뒤에 이제 이렇게 코길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공룡 화석이 있고 그 앞에 최고급 만찬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저 줄 끝까지. 그리고 그 박물관을 전부 다 멋있게 뭐예요? 조명으로 데코레이션 해놨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메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어디 자연사 박물관은 구내식당을 만들어놔. 공룡 뼈 앞에다가 쫙 전부 다. 그리고 전부 다 그 서빙하는 사람이 전부 다 턱시도 있고 딱 주도하고. 진짜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다니까. 우리가 디너박스로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실은 굉장한 배려심과 엄청난 뭘 가지고 있죠? 포텐셜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메이가 되게 재밌죠. 근데 그런 아메이가 항상 누구랑 거래를 해요? IBO, 우리 ABO랑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랑 안 하고, 뻑하면 뻥 까고, 뻑하면 안 한다 그러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15번씩 생각이 바뀌는 개인과 50년 이상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멋지지 않아요? 나 같으면 코스코랑 하겠다. 맨날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네? 네? 아메 이거 되는 거 맞아? 맨날 이러고. 근데도 그건 뭐냐면 그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죠. 저희가 참 대단하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 경제를 보면 저도 옛날에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그런 투자 관련 일을 하고 이제 했지만 아마 올해 이후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개인 구매량은 급격하게 아마
하락할 걸로 전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전 세계 유례 없이 개인들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이 70% 이상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무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캐시플로우 능력은 50세에서 55세 전후에 끊겨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지금의 50대는 뭘 생각할까? 지금의 20대는 뭘 생각할까? 지금의 30대는 뭘 생각할까? 그런 컨텍스트,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저는 아메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을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가치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가치 소비. 가치 소비가 뭐냐? 막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딱 판단을 해서 꼭 써야 되는 것에서 이제 돈을 쓰는 것, 지갑을 여는 거죠. 우린 거기서 뭘 포지셔닝 해주면 돼요? 건강이야. 건강이 자산이야. 건강에 투자해. 미국 더블X 처음에 나올 때 그 영상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가 얼만데? 이거 더블X 하루에 그냥 2불 얼마, 3천 얼마인데 스타벅스 커피보다 싸다. 왜 커피는 먹으면서 여긴 투자 안 하냐.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한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건강 관련된 네 전체 수입 중에서 가치 있는 곳에서 소비를 해라. 지금 아무리 불황이라도 다 핸드폰 업그레이드는 다 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관련된 것들을 뭔가 이렇게 출하하게 될 거예요. 아메가 가진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이에요. 그 정원에 한 5살 된 한 남자아이가 싹 와가지고 삽을 들고 와서 한쪽 구석이를 막 파요. 힘겹게 삽으로 어느 정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는지 아세요? 장난감 벤츠를 탁 넣어요. 그렇게, 그리고 다시 묻은 다음에 물을 줘요. 이 천진난만한 아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아름다운 꽃이 나듯이 얘는 장난감 벤츠를 넣어가지고 물을 주면 큰 벤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유럽 지역의 벤츠가 선전한 카피 광고입니다. 네. 제가 오늘 기사에서 봤는데 그 기사의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안에 자기가 운전하다가 봤는데 너무너무 자기 혼자 보기에는 너무 나누고 싶은 그런 글귀를 봤대요. 자기 옆에 경차가 있는데, 그죠? 경차. 왜? 우리 경차 타고 코너링 할 때는 이삿짐 나를 때 왜 빨간 페인팅에 하얀 면장갑 끼고 이렇게 코너링 한다며.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경차 뒤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저도 빨리 커서 벤츠가 되고 싶어요. 네. 결국 뭐냐면 어느 사회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좀 더 나아지려는 그런 의지랑 솔루션이랑 팀이 없다는 거는요. 그 사회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뭘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메이라는 회사가 엄청난 컨텐츠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리더분들께서 진짜 저는 지금부터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아메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구매력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제가 아메이 98학번이거든요. 97년에 IMF를 겪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본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아메이는 자산시장이 많이 흔들렸을 때 성장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산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쟤는 할까? 쟤는 할까? 쟤는 안 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예? 여러분들 어차피 맞지는 않아요. 연락이 안 돼서 그렇지. 맞지는 않으니까 그냥 트라이 하시는 거죠. 그죠? 트라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16박 17일 미국을 다녀왔어요. 우리 딸이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이제 우리 딸아이랑 이제 같이 여행을 갔어요. 저희 와이프랑 3명이서. 저희 이제 LA, 미국 비즈니스 하니까 LA 저희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LA를 가서, LA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워싱턴 DC로 또 5시간 날아가서 거기서 4일 보내고, 저희도 토론토에 파트너가 있어서 거기서 한 1시간 반이면 가요, 비행기로. 토론토 가서 미팅해주고, 토론토에서 다시 뉴욕을 왔어요. 뉴욕에서 이제 우리 아이랑 한 3일 정도 다시 LA 와서, LA에서 5일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랑 뭐 여행은 많이 다녔는데, 이번에 참 저희 딸이랑 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항공우주박물관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참 2가지 아이러니를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 미국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쏘아 올렸다가 실패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판매한 첫 번째 비행기가 거기 딱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나무로 된. 그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제가 우리 딸이랑 그걸 보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 인간이 하늘을 날겠다는 그 드림. 그 드림이 1900년대 초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뭘 봤냐면, 1968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 아폴로호. 우주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처음에 인간이 꾸었던, 날겠다는 그 의지의 첫 번째 상용화된 그 비행기하고, 달나라까지 간 것하고 실은 채 5, 6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 힘들지만 한번 발을 내디드니까 그게 결국 뭐죠? 달나라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몇 년도에 달에다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 다들 아연 실색한 거 아시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뉴핀 스피치를 할 때 그 명단도 없고 PD도 없고 그런 기술력이 없었어요, 미국은. 근데 그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프랭크 런스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미국 공화당 수석 대변인이 전략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이 언어의 존재라는 거, 언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에 따라서 규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게 인간은,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동물이라는 건데,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딸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딸은 이제 그 중학교를 기숙학교를 다녔어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좀 뜻한 바가 있어서 학교도 좀 늦게 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딸을 제가 이제 그래 넌 그럼 산속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숙학교로 보냈어요. 아침 6시에 기도와 함께 기상하는 11시에 취침하는, 그리고 주중에는 절대로 핸드폰을 못 쓰는 이제 산속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우리 딸이 하루는 이러더라고. 집에 오더니만 자기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은 우리 자기 자식인 인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광야로 내보낸대. 그대가 지금 광야에 와 있는 거지? 딱 그런 거예요. 자기 학교가. 그래가지고 어쩌면 광야를 잘 견디고 이제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는데, 우리 딸도 아마 거기서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어떤 디지털 기기도 쓰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아날로그로 있다고 주말에 나올 때만 핸드폰을 줘요. 그리고 성적이 저번에 보니까 수학이 막 난리가 났어, 우리 이진아 씨가. 왜냐하니까 수학이 60몇 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뭘 어떻게 하면 60몇 점이 오르냐니까 20몇 점이었다가 이제 80몇 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영어로 100점 맞고 그래요. 굉장히 성적도 많이 향상이 돼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미국에서 여행하면서. 야, 근데 왜 네가 공부할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기숙사에 있어봐. 할 게 없어, 할 게. 컴퓨터도 없고 뭘 할 게 없대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 절제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리더분들이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 아메이 사업을 하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대하는 만큼 아메이 사업이 여러분들한테 보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그 순간 동안만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한국 오는 비행기 안에 아시아나 기내에서 본 무슨 교양 과학 프로그램 중에 뭘 봤냐면 인간 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인간이 멀티가 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요것도 하면서 저거 하고 다 할 수 있느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못한대요. 인간은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대요. 한 번에 하나씩만. 중요한 순서대로. 이걸 하면서 저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뇌를 보여주는데 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죠? 전두엽. 전두엽을 먼저 옵니다. 거기서 드림 빌딩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외에 게 움직이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역시 아메이는 대단하다. 우리는 과학적으로는 밝히지 못했으나 이미 알고 있었네. 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아메이 이제 사업 15년 차예요. 제가 36살에 시작했는데 51세가 됐고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그 젊은 어렸던 친구들이 이제 뭐죠? 아이비오가 돼서 저희들이랑 같이 뭘 합니까? 사업을 같이 하고 또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이 사업이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메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진짜 멋진 가치는 뭐냐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미팅장에 오면 그런 분들이 있죠. 절대로 본인은 성장 안 하면서 막 각종 형제라인들 다 축하해주고 막 유캔두잇 하고 본인은 성장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메이가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내가. 그쵸?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싸이가 대단한 게 결국 아이돌까지는 아니고 참 하여간 그 한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잖아요. 그쵸? 그 몸매로. 그 얼굴로. 기존의 한류에 그걸 완전히 다 깼잖아요. 뭘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컨텐츠로 승부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리더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아메이 사업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라요. 왜? 결국 이 사업은 되는 사업이에요. 되는 사업이면 저는 아메이를 20년 집중하라 하실 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랑 비즈니스 팀이 성장을 할 때 딱 집중을 하세요. 저는 세상 모든 일이 이해하고 시작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보면 이해가 돼요. 하다가 보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야, 배가 좀 나오는데, 요거를 좀, 우리 아들이 전문가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뱃살만 좀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니까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좀 그 아줌마들 같은 얘기를 하세요. 다 하셔야 돼요, 다. 그것만 따로 빼는 건 없대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이 많아져야 되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메이 사업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팀워크로 집중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원하는 기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전 다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15%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저희 파트너한테. 왜 SP를 안 가세요? 그러면 SP를 간 다음에 퐁당을 하지 않게 해서 다지고 있다는 거야. 그쵸, 그렇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언제까지 다질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가지 않잖아요. 먼저 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근육을 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은 마라톤도 그 20km 이상을 뛰어야 뭐를 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소위 나쁜 지방들이 와 이제 나를 태워서 연료로 써야 되겠나고 인식하면서 그걸 태운다면서요. 저희도 내가 미리 그 결과에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그건 쓸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올해 못한 거를 올해 못한 거를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3년에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제품과 또 이 브릭스의 탁월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이 없이 또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당장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거절이라는 이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을 해서 나중에 다 다이아몬드들만 모이는 자유의 섬에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